이런 사람은 정말 성격이 좋다. 그렇죠. 이거는 이런 분이면 좀 결혼을 하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은 꼭 결혼해라.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에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얼굴 너무 익숙할 것 같고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이시죠. 법무법인 리의 이인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채널까지 나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꼭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은 사실 네. 그 부동산 그렇죠. 투자 채널이긴 투자 한데 채널이죠. 이 결혼하고 되게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명의도 그렇고 네. 나중에 뭐 세금도 그렇고 네. 또 이혼하면서 뭐 또 네. 재산 재산 분할 분할 이런 문제 많이 것들이 되죠. 대부분 다 부동산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한 번쯤 모셔야 되겠다 네. 생각하다가 기회가 돼서 또 우리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가장 궁금한 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럴까요? 네네.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이시니까 이혼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우리나라가요. 네. 세계에서 이혼하기가 제일 어려운 나라예요. 최고로 세계에서. 진짜로 제일 네. 어려워요. 네, 법적으로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여러분 이제 미국 영화 보시면 드라마 보시면 네. 뭐 이혼 너무 쉽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쉽게 하고 이혼하고 나서 파티에서 막 반갑게 인사하죠. 하이 뭐 네. 하이 뭐 네. 제인하면서 막 서로 막 껴안기도 하고 뭐 네, 네, 네. 서로 애인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이혼하면 원수처럼 헤어져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유책주의. 유책주의가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책임이 있어야지만 이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 폈다든지 네. 뭐 아니면 때렸다든지 이렇게 네. 그걸 입증을 해야 돼. 주장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님 저 남편은 아주 나쁜 남자입니다. 제가 네.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해주세요.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가 더 나쁜 여자입니다. 치고받고 싸워. 지르당 싸움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원수처럼 헤어지게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봤을 때 네. 뭐 나쁜 놈이긴 한데 네. 이혼할 정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해도 하면 이혼을 그것도 못해요? 문제야. 예. 그냥 살아요. 그냥 참고 살아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정말로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뭐 네. 요즘은 안 그러는데 아주 네. 옛날에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조정을 하거든요. 이혼 재판 조정을 네네. 하는데 그러니까 조정위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 뭐 변호사도 있고 뭐 네. 다양한 직업군이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 혹시 보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조정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네. 판사님. 그런 분들이 조정을 하는데 나이 많은 이제 할아버지 같은 남자분이셨는데 조정위원이 우리 의뢰인이 이제 아내분이었는데 이제 폭행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남편은 이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이혼해야 되니까 이혼하고 재산분할 해주세요 했는데 남편은 못한다고 한 조정위원님이 딱 듣고 계시더니 네. 그냥 한번 살아. 옛날에 다 그냥 그랬어. 네. 그냥 뭐 한두 번 때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래.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요즘에 물론 그런 게 아닌데 아주 네. 옛날에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이혼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은 어떠느냐? 파탄주의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파탄만 되면 그냥 이혼이 돼 쉽게. 파탄이라는 거는 그냥 나눠 싫어. 나눠 부부관계 깨졌어.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뭐 하루 만에 깨졌다고 이혼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별거가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그 다음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 이제 법원에 청구하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타운 싸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혼이 쉽게 되니까 네. 좀 더 아쉬운 거야. 이혼이 너무 쉽게 되니까. 그래서 뭐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재결합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이게 너무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배우 네. 톰 크루즈도 보니까 톰 크루즈. 이혼도 몇 번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 번 했죠. 근데 할리우드 하면 네. 왠지 막 이혼이 당연한 거고 당연하죠. 그러면은 쟤네는 원래 사상이 저런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도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그렇죠. 뭐 사실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네. 걔네도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뭐 다 비슷한데 이제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걔네도 좀 자유롭게 좀 뭐 결혼도 좀 아무래도 좀 빨리 쉽게 하는 경향도 있고 네. 이혼도 좀 쉽게 빨리 하고 또 재혼도 좀 쉽게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그게 네. 어렵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지금 유책주의를 하는 거의 거예요? 유일하죠. 그럼 세계에.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도 사실 유책주의가 원래는 유책주의가 많았어요. 유책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혼을 너무 쉽게 해주면 좀 안 되잖아요. 가정을 지키려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서 네. 사실 외국 선진국도 처음에 유책주의였다가 네.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파탄주의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유책주의였다가 이게 부작용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대법원
그래서 전원합의체라고 하거든요. 네. 기존의 판결을 바꿀 때 전원합의체가 회의를 하는데 네. 대법관님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네. 아, 우리나라도 이제 네. 이 유책주의 문제가 많으니까 파탄주의로 가자. 네. 그럼 투표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근데 거기서 6대6 동수가 됐어요. 네네. 6분은 그래 외국처럼 파탄주의로 바꾸자. 네.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이제 이혼 쉽게 되는 거고 네. 6분은 아니다. 아직 우리나라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 네. 가치가 소중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팽팽하게 했다가 그런 경우엔 누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느냐? 대법원장님이 캐스팅 보트를 네. 하는데 그분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어가지고 아직은 안 된다. 해서 아직은 아니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냥 들은 바로는 네네. 뭐 어차피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뭐 책임 공방 따지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직은 그래도 조금 야 이거 어떻게 한 결혼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쉽게 하게 하냐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아직은 있는 건가요? 그런 논리도 있고요.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된다. 네. 또 이제 그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 음. 왜냐하면 예전에는 남자들이 이제 뭐 바람 펴놓고 네. 축출 이혼이라고 하거든요. 여자를 그냥 내치는 거예요. 아. 나 이혼하고 싶으니까 너 집 나가. 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책주의가 있는데 네. 반대가 됐어요.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먼저 이혼하려고 하는데 네. 남자분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나 이혼 못해 그런 안 해줘. 경우가 있거든요. 어. 남자들이 왜 이혼 안 한다고 할까요? 뭐 재산 뭐 이런 거 재산 때문에? 주기 싫어서. 아. 이혼을 하면 위자료 재산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유책주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 유책주의 가정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혼 못해.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도 못 줘. 네. 그럼 뭐가 되냐고. 계속 아내는 이혼하자고 그러고 남편은 네. 안 하자고 그러고 그냥 별거도 오래 했고 네. 이게 해결 안 되고 계속 그냥 싸움만 하다가 야. 심지어는 저 10년 20년 이혼 소송만 계속하는 부부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단순히 별거 한다 이거 가지고는 네. 유책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혹시 그냥 내가 한 눈이라도 팔았다 실수 한 번이라도 하면 유책 배우자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혼은 빠이빠이야. 거의 이혼은 물 건너갔다 하면 돼. 그만큼 어려워요 더. 그게 무슨 의미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한 번 폈다. 네. 아내가 바람 한 번 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꼬투리 잡아서 너 바람 한 번 옛날에 폈잖아. 아. 절대 이혼 못해. 죽을 때까지 복종해.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평생 이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실수하게 되면 네. 이혼 요구가 거의 어렵다. 네, 기각이 되는데 물론 그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한데 야. 그만큼 훨씬 어렵다는 거죠. 야, 그럼 진짜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이혼 못 하겠네요. 웬만하면 상대방이 네. 동의하지 않으면 물론 네. 이제 언젠가는 하겠지만 굉장히 어렵다. 소송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혼율이 뭐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네. 결국에 뭐 맨날 그러잖아요. 뭐 성격 차이라고. 네. 네. 근데 그게 대부분이겠죠, 결국에? 이 이혼의 사유가 뭐죠?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성격 네. 차이로 귀결되죠. 뭐 상대방이 뭐 바람 피거나 뭐 무시하거나 폭행이나 폭언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많지만 네.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또 아니면 복합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협의 이혼이나 네. 아니면 소송 이혼이나 결국에는 가장 많은 거는 성격 차이 아닌가 성격 이런 차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면은 네. 또 그냥 말 그대로 성격의 네. 문제라고도 하지만 뭐 성적인 문제 뭐 이런 거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현업에 계시니까 뭐 그런 걸로도 이혼 많이들 그러니까 하시나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성격 차이가 성의 격차 네. 때문에 네. 이혼 많이 한다. 중요한 문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판례도 나와요. 네. 이 부부관계가 오랫동안 만약에 없었다. 그럼 이혼 사유가 될까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안 같기도 하고 뭐 빈도의 차이인가? 우리 대표님은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부부가 전혀 없다. 전혀 없이 아예 그냥. 뭐 1년 2년 중에 뭐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그러면은 살 수 있겠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해명하시네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상담 오셨는데 네. 이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럴 수 부부관계를 안 해서 힘든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 매력이 떨어졌다든지 나에 대한 매력이나 아니면 이제 친밀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스킨십이 친밀감이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네. 이 부부간의 부부관계가 오랫동안 장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없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입증을 해야 돼요 법원에서. 판사님 우리 어떻게 입증을 해야 돼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네. 판사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 또 뭐 카톡 남겨놓고 막 증거해야 돼, 증거해야 돼. 우리나라 어렵다 진짜. 네, 그러니까 얼마나 구차하냐고. 유책 사유 이런 거를 해야 입증해야 되니까 되니까. 다 증거를 다 네, 챙겨야 증거로 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밤에 좋은 시간 가집시다 이제 보냈는데 상대방이 싫어. 다음 날 또 계속 그걸 남겨야 된단 말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빈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폈다. 네. 이러면 이게 유책인가요? 근데 변명을 많이 하시죠. 뭐 남편들이 아내가 1년 동안 거부했는데 그럼 나는 아직 젊은 혈기 왕성한 젊은 남자인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 바람을 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럼 그거 유책이네요. 유책이 되는 거죠. 어찌 됐건 이혼을 안 했는데 네.
아내가 그걸 응하든 안 응하든 너는 참고 살아라는 거예요 결국에. 야, 우리나라는 확실히 너무 가혹하긴 보수적이구나. 하죠. 네, 근데 아직까지 보수적이죠. 굉장히. 아니 그러면은 결국에 결혼이 더 중요하겠네요. 결혼하면 쉽게 이혼 못하는 건 그렇죠. 맞으니까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이혼까지 왔을까 하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어떤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네. 상담 신청서를 쫙 쓰거든요. 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쓰세요. 뭐 네. 나이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쓰시는데 네. 제가 이제 꼭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궁금하기도 하잖아. 네네네. 너무 그럼 궁금하네요. 이혼하신 분들 상당수가 네.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많고, 아 중매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 정보회사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혼 정보회사 통해서 만나면 좀 조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솔직히. 네네네. 따지고 그다음에 네네. 연애 기간이 짧아요. 좀 급해가지고 네네네네. 6개월 만에 그냥 뚝딱뚝딱 그냥 결혼하는데 네네.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만나서 결혼하면 몰라요. 그렇죠. 상대방이. 뭐, 네. 좋은 모습만 봤겠지. 심지어는 어떤 부분은 네. 10년을 연애했대. 네, 10년. 근데 1년 만에 이혼했어요. 오.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10년 동안 연애했으면 다 볼 거 다 봤는데 왜 이혼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던데요. 결혼하니까 네. 연애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 왜냐하면 연애 때는 부분자만 보여주려고 그래. 네네네. 그리고 집에 가잖아. 좀 네. 연애하다가. 그렇죠. 근데 이건 네. 같이 사는 거니까 나쁜 습관 뭐 다 나오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좀 급해도 네.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3번 정도, 음. 3년 정도는 3년 지내보시고 정도? 그리고 좀 같이 여행도 가보고 잠깐이라도 좀 그러니까 같이 동거까지는 아니지만 네. 잠깐이라도 좀 살아보세요. 한 일주일 7박 8일. 그렇죠. 7박 8일. 그 정도? 유럽이나 이런 데 네. 가서 네. 그러면 습관이 나오거든. 네네네. 연애 때 못 보던 모습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반드시 좀 꼭 그러니까 아무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라 결혼할 사람이면은 네. 한 일주일 말씀하신 일주일 정도 여행을 네. 한번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피해야 되는 성격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있죠. 이거는 진짜 피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최악의 배우자 네. 순위를 이제 한번 매겨봤는데 5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자, 5위는 경제력이 없고 낭비하는 사람. 이게 또 우리가 경제 채널 아닙니까? 네. 경제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가 중요해요. 경제. 근데 5위밖에 안 돼요? 저는 되게 돈 문제 클 줄 알았는데. 1위. 예. 아, 더 더 큰 문제가 대단한 많기 게 있구나. 때문에 5위 정도면 그래도 큰 그럼 문제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은 싸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네. 뭔가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네.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뒷문으로 나간다. 가난이 들어오는 만큼 사랑이 식을 수가 있구나.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생활비 맨날 없어서 그냥 아내는 맨날 잔소리해줘. 네. 생활비 달라고 그러죠. 네네네. 그것 때문에 맨날 들어가서 싸우죠.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도 이게 맞아요. 부부싸움이 커질 수가 네, 있거든. 네. 손가락을 빨고 살 수는 없잖아.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 경제력은 맞아요. 무시는 못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경제력이 좀 있고 그러면 좀 상당히 풍족하면 마음도 좀 여유가 생기고 부부간에 뭐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네네네네네. 가고 해야 되는데 생활비 빠듯하면 여행도 못 가죠. 맛있는 것도 그렇죠, 먹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거든. 아, 그래서 싸움이 좀 커져요. 저 그럼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요. 저 네. 어디 통계에서 봤는데 반대로 경제력이 좋은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네. 떨어진다던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좀 뭐 어느 정도는 있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뭐 부자들이 다 행복하냐 그건 또 아닌 그것도 거예요. 아니고. 저희 어린이들 보시면 뭐 재산이 뭐 수백억 수천억 분인도 오시거든요. 그래도 막 이혼하고. 그래도 이혼하긴 해요.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어쨌든 좀 힘들다. 없으면 좀 불편하고 아.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뭐 결혼도 못한다는 그건 아니고요. 네. 이 경제력은 꼭 부의 그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 경제 관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 관념이. 경제 개념. 중요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네. 아무리 이제 월급이 적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알뜰살뜰을 하고 이제 저축도 하고 또 아내도 네. 그거를 이제 가계부 써가면서 꼼꼼하게 이제 저축하고 하면은 그게 또 부부관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맙기도 하거든. 네네네. 아내가 정말로 이렇게 그렇지. 아끼고 네네네. 사는구나. 네네. 그러면 남편이 또 감동하고 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열심히 밖에서 일하는 거 그거 그냥 푼돈 모아가지고 또 저축하고 막 집 사가면 또 얼마나 부부 사이가 네. 좋겠어. 그러니까 부의 그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 경제 관념이 있느냐. 어떤 자기 그 기준이 서로 그렇죠. 좀 비슷하냐. 그 사치하지 말고 아내가 맨날 남편이 어렵게 버는 거 그냥 맨날 명품 사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낭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연애할 때 잘 봐야 돼. 여자친구가 맨날 명품 사달라고 그러고 네. 뭐 쇼핑이나 하자 그러고 그러면 그 연애 상대까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상대로서는 아닌 쉽지 것 같아요. 않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해줄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실제 사례에서는요 네네. 남자가 뭐 수입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뭐 아주 그냥 뭐 강남에서 큰 집에 살고 하는데 부인이 맨날 명품만 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은 돈이 있으니까 다 사주고 했는데 나중에 너무 질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증거 사진이 필요하다. 증거 네. 사진 과자한테 보니까 이 신발장에 보니까 그냥 명품 구두가 그냥 수백 켤레가 쫙 있는 거야. 명품 백이 그냥 쫙 있고.
이걸 증거 사진을 갖고 왔거든. 이거 유책 됩니까? 되죠. 그 이거 정도면. 돼요? 예. 남편이 사줬는데요? 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그래도 예. 한계치가 있군요. 한계가 너무 심했다고 하면 그게 또 유책이 될 수가 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5위예요. 5위. 자, 그럼 4위는 뭐예요? 4위는 더 심한 예. 건가? 일단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있죠. 사람. 네네네. 특히 여러분 이제 연애할 때도 잘 보셔야 돼요. 네. 이 사람이 나한테는 잘해주는데 네. 아. 소위 말해서 좀 약간 약자한테 함부로 네. 해. 식당 가서 종업원한테 식당 야 물 가서. 떠와 네. 반말하고 주차하시는 분한테 차 네. 똑바로 대. 아. 막 이렇게 반말로 찍찍하고 이런 사람 있죠. 이게 아니 나한테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 화살이 언제든지 나한테 올 수 있어. 언젠간 나한테 저런다.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럼 부인을 또 약자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 아. 함부로 보니까 그러니까 식당 종업을 할 때 했던 그 언동이 그대로 부인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야.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연애할 때 분명히 요거 분명히 있어요. 알거든요. 힌트가 나와요. 친구한테 막대하고 막 그렇죠. 이러는데 어. 나한테만 잘해.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에 돌아온다. 결국에 돌아와 나한테. 네. 3위는 그럼 뭐예요? 3위는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워. 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집착. 집착. 어. 아니 뭐 연애할 때는 아, 정말로 나한테 잘하는구나. 막 온 정성을 다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집착남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집착녀가 될 수도 있고. 카톡 자주 오고 연락 잘 돼서 나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그렇죠. 집착으로 가요. 카톡 뭐 하루에 뭐 두세 번 할 수 있지만 아. 수시로 그냥 매번 하는 사람이죠. 오늘 너 뭐해? 어디야? 너 막 어디야? 계속 그거. 어제 뭐 했어? 전화 잠깐 받으면 왜 전화 안 받았어? 아. 그게 나중에 뭐 어디로 이제 연결되냐면 의처증, 의부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이 되게 심한가요? 그 심한 심해요. 분들은 심각해요. 막 직장 가도 전화해서 아. 우리 남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다가. 출장 가면 따라오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아. 어쩌거나 커피라도 마시면 아내들이 찾아와서 저 여자 누구야? 막 머리 잡고 머리 막. 잡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 아. 너무 힘들거든. 야, 그리고 나서 또 네. 헤어지잖아요. 네. 잘 헤어지지도 않아요. 아, 스토커가 그래요? 되거든. 아. 이혼할 때도 끝까지 그냥 안 놔주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그럼 의부증, 의처증도 유책 사유인데 이것도 심해야 받아주나요? 심해야 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또 애매한 경계면 네. 이혼도 못 하고 막 미치겠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네요. 미치도록 그냥 같이 살아야죠.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판단주의로. 예. 내가 미치겠다는데 그러니까, 예. 왜 법원에서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유책주의 주장하시는 분 제 방송 좀 많이 보시고. 왜냐면 근데 이게 책으로만 공부하면 유책주의가 맞거든.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청구해? 아. 가정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면 유책주의가 아, 맞는데 바람 펴놓고서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아, 그러네요. 근데 실문을 많이 해보면 되는 게 뭐냐면 바람 펴놓고는 이혼 절대 안 된다고. 물론 일은 그게 뭐 수긍이 되죠. 네네네. 근데 그러면 사건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네. 네. 남편은 집 나가죠. 바람핀 여자랑 살죠. 재산은 다 그 애인한테 간단 말이야. 아. 그러면 아내가 뒤늦게 나 지금이라도 이혼 청구해야지. 이미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재산도 못 받고요. 아. 사건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은 다 이미 썼고 네. 이게 3위입니다, 여러분들. 네, 3위. 아직 네. 2위랑 1위가 있어요. 2위가 2위가 더 뭐예요? 심각하죠.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아 중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독이 뭐뭐 있을까요, 대표님? 뭐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먼저 생각납니다. 네, 알코올 도박. 중독도 있고, 도박도 있죠. 네. 네. 도박, 알코올 또 뭐가 있죠? 보통? 그다음에 성 중독도 있어.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남편은 너무 이제 좀 집착이 심해. 네. 성에 대해서. 근데 아내는 너무 힘들어해. 저 이거 그 예능에서 좀 본 것 같아요. 네. 뭐 주칠일 막 하루에 두 번 이러신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라 성향의 차이거든. 근데 이게 심한 경우에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만족을 못해. 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거야. 네네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더만 제가 이제 나간 방송에 보니까 네. 강남의 어떤 클럽인데 네. 젊은 남녀를 집단으로 모여놓고 네. 한 15명, 뭐 남자 15명, 여자가 12명인가 아, 네. 모여놓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이제 그런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이제 뭐 아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 상 상담한 경우도 남편이 굉장히 하여튼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인데 네. 그런 강남의 비밀 클럽들만 가는 거야. 중독이라는 게 뭐 원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되는 이거 거니까. 치료받아.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야. 술 좋아하는 거 뭐 술 좀 마실 수 있지. 네. 중독 때만 매일 술 마셔. 아. 낮에도 술 마시고 저녁에도 술 마시고. 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유책주의라고 하니까 계속 이게 네. 알코올 중독이 어느 수준 정도 돼야 이혼이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때린 게 아니고 그냥 네. 술만 술을 많이 많이 먹는 마신다. 것도 헤어질 수 그것도 있어요. 애매하죠. 네. 왜냐면 원래 또 법조인들도 술을 술 좋아하시는 좋아해요. 많은 사람 네. 많으니까 술 좀 마셨다고 그게 네. 뭐 연사야 이렇게 나올 수 그러니까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술을 많이 마셔서 네. 가정이 파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술을 많이 마셨는데 뭐 빨리 깨고 그냥 뭐 조용히 자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간이 있겠어. 좋아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는 술을 늦게까지 마시고 새벽 늦게 들어와서 자는 아내 깨워가지고 막 주사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거기 막 막말하고 에이, 밖에서 뭐 사고 폭언하고. 치고 음주운전하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중독이 그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하긴 네. 중독이 됐는데 정상적인 네. 생활이 될 리가 없죠. 도박도 그렇고 쇼핑 중독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중독이란 중독은 다 가정의 파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연애할 때 해봐야겠죠. 미리 또 술도 좀 먹여보고. 술도 좀 먹여보고. 강원랜드도 가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게임 중독도 막 게임. 게임 중독도 있지. 그래서 맞아. 게임도 PC방 가서 좀 해보고. 네네네. 그다음에 성중독도 좀 해보고. 네. 다 중독인지 아닌지. 여행도 좀 가고. 여행도 좀 가고. 그렇죠. 그래야지 그 사람 습관을 알 수가 있거든. 하긴 또 그렇죠. 네. 야, 근데 이게 진짜 연애할 때 다 어찌 보면 그 다알수 신호가 있는 있는데 거야. 네. 그냥 눈을 감는 거죠. 그렇죠. 안 아예 보이는 모르는 거죠. 척. 맞아요. 아니면 또 관심 없는 척 하다가 네. 결혼하고 터지면 이혼을 못 한다. 이혼은 이게 힘들다. 네. 1위는 그러면 뭡니까? 자, 이 가장 이제 무서운 거죠. 이제 폭력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 이거는 뭐 바로 그냥 이혼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사실 알기가 쉽지 않아. 연애할 때. 아. 연애할 때 여자친구 때리는 사람은 뭐 많지 그러면 않잖아요. 진작에 헤어졌겠죠. 진짜 헤어졌겠죠. 네. 근데 이것도 힌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어떤? 연인들이 싸움을 크게 하잖아. 네네. 그러면 이제 조용조용히 이제 얘기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잘하자 이렇게 네. 말로 푸는 사람인데 막 흥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여자친구는 안 때리지 막 물건 부숴 던지고 막 차 타면 차 그냥 천장 막 치고 막 아니면 운전 막 함부로 하고 막 욕하는 사람 있죠. 네네네네. 그게 폭력선의 그 징후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그런 사람 네, 있잖아요. 막 난폭해지는 사람 있잖아. 야 운전 똑바로 해 막 욕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거랑 또 관련이 그렇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게 이제 아내한테 욕한다니까. 남편한테 욕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하는 게 결국에 나한테 돌아올 네, 수 있다. 네, 다른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올 수 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운전했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와요. 네네네. 네. 막 흥분하고 막 못 찾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꼭 미리 좀 챙겨봐야 된다. 그렇죠. 라는 거죠. 꼭 확인해 보셔야 네. 돼요. 네.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은 정말 성격이 좋다. 그렇죠. 이거는 이런 분이면 좀 결혼을 하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은 꼭 결혼해라. 네, 이제 네. 이것도 5위부터 할게요. 네. 5위 역시 경제관념이 이제 있는 사람. 경제관념이. 꼭 부자인 것뿐만, 그러니까 부자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부자인데 아까 말한 1위부터 4위까지 다 있는 사람 다 많아. 돈만 많아. 돈만 이 많아서 사람은. 그냥 뭐 자기 잘난 체하고 그냥 네. 막 무시하고 네. 막 때리고 막 네. 뭐 돈 가지고 또 막 각종 중독이에요. 술 먹고 네. 막 안 이상한 데 가고 도박하고 그거 안 되거든. 네.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고 잘 모으고 개념이 있는 사람. 네. 제가 보기에도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너무 인색한 사람이 있어. 짠돌이. 이것도 안 돼. 차린 고민. 이것도 유책 사유예요? 될지 안 될지 또 애매한 게. 네. 아니 돈을 아끼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그냥 자기 앞으로만 다 해놓은 거야. 아내 앞으로 하나도 안 해놓은 거야. 생활비도 안 주고. 생활비도 거의 안 주고 그냥. 예를 들어서 본인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 네. 강남에서 좋은 네. 아파트 사는데 네. 아내한테 100만 원만 줘. 100만 원 주고. 그거 사놔라. 네.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힘들죠. 애들 교육 해야 되는데. 그래 놓고서 너 왜 낭비하느냐 그러고. 가계부 보자. 맞아.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 뭐 사면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네. 이거 처음에는 이걸 참 검소하고 해서 장점인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지나치게 인색하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받기도 어려워. 안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 그래요. 막 부들부들 떨고. 또 이런 사람이 또 유책도 안 해. 안 해. 바람도 안 피우고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해. 아주 안 해. 그러니까 돈만 모으는 거야. 이것도 삐거난 스타일입니다. 미치겠네요. 네, 어쨌든 그냥 그거 말고 네. 알뜰살뜰하게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 유능한 네. 사람은 좋은 배우자죠. 그렇죠, 이거야. 뭐. 네. 그다음에 4위는요? 4위는 이제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연애할 때는 잘해줬는데 이혼할 때 바뀌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신뢰, 부부간의 신뢰도 중요하니까 이 연애할 때도 여러 가지 그 약속들이 있잖아. 네. 이 사소한 예를 들어 약속 시간 늦는다든지 아니면 뭐 기념일 같은 거를 놓친다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말이 자꾸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네. 심할 경우에는 혼인과에 파탄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들 좀 더 있을까요? 3위는 배려심이 많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한테 이제 두루두루 인간관계도 좋고 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 젠틀맨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돼. 네.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함인데 네. 친구들 엄청 챙기는 남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 그거 조심해야 돼. 인간관계 좋고 친구관계 좋은 건 좋은데 네.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경우. 친구가 나보다 위인 사람. 예를 들어 제 친한 연예인 중에 지상렬 씨 있거든. 지상렬 씨. 너무 좋으세요 사람이. 네네네. 성격도 좋고. 네네.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아요. 네. 막 그냥 술 마시자고 밥도 사고 네네. 너무 좋은데 네.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아, 물론 지산이 더 친하니까. 아, 물론 지산이 좀 착하니까 네네. 최고의 배우자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네. 그게 너무 친구만 챙기면 네. 맨날 밤늦도록 그냥 그럴 수 있죠. 챙기면은 그럴 수 있지. 아내가 좀 서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좀. 예, 2위는 성실하고 자기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직장일에 성실하고 자기일에 성실하면요 가정에도 성실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네. 결국에 남한테 하는 것이 결국에 네. 우리 집으로 돌아올 그렇죠. 것이다. 맞습니다. 또 하나 더. 1위는 이제 자상하고 네. 다정다감한 사람. 야. 그리고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이 사람하고 만나면 행복해. 연애할 때도 음. 결혼하면 행복할 수가 있거든. 네. 근데 돈은 아무리 많고 음.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 네, 그렇죠. 네. 네. 왜 남자들도 막 미인들 만나면 되게 좋긴 하지만 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네, 있죠. 네, 네, 네. 반대인 경우도 있고 뭐이 사람은 돈은 엄청 많은 남자인데 음. 좀 불편해. 그런 사람들은 결혼 생활 때도 계속 불편하다. 이게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결국엔 다 정이 합치면은 많고, 좋은, 예,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을 걸러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같네요. 그러면 반대로 그 뭐 변호사님 또 여러 경험들이 있으시고 케이스가 있을 텐데 네. 이런 상황이면은 이혼을 좀 다시 좀 재고해봐야 된다. 뭐 어떤 유책이 있더라도 네.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뭐 막말을 했다든지. 네. 근데 나는 어떤 경우에는 막말했기 때문에 못 참어.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막말 한번 화가 나면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 좋겠죠. 실수로.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그래도 한번 두고 볼까. 네. 이럴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 절대로 못 참어. 그럼 뭐 이혼 사유가 무조건 되니까 외도는 이혼할 수 있죠. 네. 근데 내가 정말 잘할게. 한번 기회를 줘. 내가 뭐 술 먹고 뭐 예를 들어 술집에 실수했어. 이럴 경우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습관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계속해서 습관성이면 당연히 이혼해야겠지만 정말로 뭐 잘한다고 하고 애도 있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고민해보고요. 근데 그 예능 같은 거 보면은 네. 이혼하면 못 참고 무조건 이혼한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던데. 바람 피면은. 네. 근데 무조건. 현실에서는 이걸 좀 고려도 해봐야 된다. 반반인 것 같아요. 아내분들이 남편이 바람 폈을 때 난 네. 무조건 한 번만이라도 못 참아서 이혼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도 애도 있고 하면은 그래도 한 번은 좀 참고 네. 앞으로 잘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런 분들이 반반인 것 같아요. 좀 참으라고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떤 뭐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이혼 이후에 어떤 그런 뭐 문제가 걱정이 되겠죠. 그 아무래도 경제 타격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자녀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네, 애들 때문에 참고 사시는 분이 많죠. 그러면은 이혼 이렇게 가다가 네. 뭐 봐주고 이렇게 잘 사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그런 것도 많으니까. 잘 사는 부부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너무 욱해가지고 너무 쉽게 결정하기에는 큰일이다. 그렇죠. 이렇게도 이혼이라는 것 볼 수 자체가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무조건 이혼해야 되는 건 폭력이고요. 폭력은 무조건. 한 번만 있어도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네, 이건 해결이 안 되고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또 습관성이 되고 나중에 범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네. 폭력은 한 번만 있어도 이혼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외의 사연은 한 번은 두고 보자. 한번 두고 보고 한번 신중하게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나이가 이제 40 정도 되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예능을 보면은 네. 그 이혼, 결혼 이런 거가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지고 네. 그래서 또 변호사님 또 방송 또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또 이혼 얘기들이 어찌 보면 좀 사회에 약간 좀 옛날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이렇게 좀 일반화되긴 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이혼하면은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뭐 이혼을 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어쨌든 뭐 지금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이혼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뭐 마음이 되게 힘든 결혼 생활이 힘든 분들한테 뭐 위로나 조언의 한마디를 좀 해주실 수 있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쓴 책 제목이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이혼을 열심히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많고요. 네. 또 심지어 저한테 상담 와서도 막 힘든 거 말씀하시고 그때 변호사님 저 이혼할까 말까요? 결정해 주세요. 뭐 이런 분이 계세요. 본인 얘기인데 본인 네. 인생인데 네.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저분이 왜 그러시나 하다가 뭔가 조언이 좀 필요하시구나. 그러니까 한마디 툭 던져요. 네. 지금 행복하세요. 너무 불행하대. 네. 그럼 이혼하면 지금보다 행복할까요? 확답을 내리신 분이 그럼요. 내가 이 남자만 없으면 정말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진짜 잘 사세요. 근데 글쎄요. 이혼하고 나서 좀 막막한데요. 지금과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우리가 결혼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돈도 행복하려고 결국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게 지금 투자하는 것도. 그러면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결혼이라는 건 가장 큰 투자거든요. 맞습니다. 내 평생을 진짜 네네.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행복해. 음. 평생 행복해. 그럼 돈 조금 없어도 같이 열심히 하면 그럴 수 돈 벌 수 있죠. 있잖아.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 전에 수백억 자산가 저희 사무실 오셨거든요. 네. 뭐 부동산 투자하고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수백억 버신 분이야. 근데 그냥 인상 찌푸리면서 내가 이 여자 때문에 그냥 인생 그냥
너무 불행합니다. 이 여자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이혼시켜 주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너무 막 그냥 화내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항상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도요.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회적인 그런 편견도 많이 좀 바뀌고 했으니까 본인이 씩씩하게 행복을 찾으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도 더 행복할 수 있을지를 좀 네. 따져보고 그렇죠.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네. 사실 이 부동산 재산 관련해서 그렇죠. 이혼과의 상관관계 네. 이런 것들을 제일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채널이니까 또 궁금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가장 먼저가 네. 혼인신고인 것 같아요. 혼인신고. 혼인신고. 왜냐면 혼인신고를 뭐 해야 뭐 그때부터 뭐 결혼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반대로 혼인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이 혼인신고라는 게 안 하면 혹시 혹시 뭐 부부나 어떤 그 재산 형성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큰 법적인 뭐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혼인신고하는 것도 부부의 자유예요. 우리나라 이제 자유민주주의 아니니까 네네네. 결혼하는 것도 자유고 혼인신고하는 것도 자유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결혼식을 딴딴딴딴 하면은 이제 네. 혼인신고를 이제 예전에는 그냥 바로 했었죠.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제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도 네.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좀 두고 볼까. 아. 결혼은 하긴 했는데 네. 확신이 좀 안 쓰는 거야. 아. 그래서 혼인신고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되니까 그래서 네. 조금 미루다가 이제 언제 하시냐면 이제 아이가 이제 출생할 때 출생신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혼인신고 안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아. 그때 이제 출생신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같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재혼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애도 다 있고 재산도 있으시니까 음. 혼인신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재산적인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사회적인 또 아니 뭐 굳이 알려 그냥 살지. 그래서 이제 그냥 같이 삽시다. 그러고 그냥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사실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아이를 낳으면서 고민을 하는 네. 경우가 많고 맞습니다. 처음은 그냥 한번 지켜보자. 지켜보자.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네. 그러면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네. 그냥 그만 살자라고 하면 네.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뭐 네. 그러면 하긴 뭐 이게 이혼이라는 소송 같은 거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 네. 그냥 동거하다가 그냥 헤어진 거네요. 네. 혼인신고를 안 하면. 그렇죠. 이제 그걸 사실혼 해소라고 하는데 아. 이게 재미있는 게 또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혼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네. 했잖아요. 네. 사실혼이면 이혼하기가 너무 쉬워. 아, 사실혼이면. 반대로 혼인신고 안 한 경우에. 그래요? 네. 그게 또 약간 아이러니예요. 아니 혼인신고한 사람 왜 또 불편하게? 어떻게 하면 불편한 거죠. 그러네요. 음. 제도를 잘 따랐을 뿐인데 오히려 나는 복잡하네요.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혼인신고했고 우리가 이제 사기 싫어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네. 근데 혼인신고 안 하고 있잖아요. 네. 혼인신고 안 하는 거 어쨌든 국가 정책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그렇죠. 건데. 네네.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네? 10년 살았는데 우리 헤어질까? 그래. 빠이빠이 끝. 아, 빠이빠이. 빠이빠이하면 끝. 왜냐면 아. 이미 서류는 뭐 이미 정리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냥 동거인이니까. 동거인이니까 그냥 빠이빠이 하면 끝이야. 아. 그냥 뭐 이제 주소 같이 돼 있으면 주소만 분리하면 끝이거든.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네. 아이가 있으면 뭐 조금 더 불편해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아이가 있으면 보통 아이 있으면 혼인신고 하니까 이제 아이가 있으면 조금 이제 복잡하죠. 이걸 누구 이제 밑으로 넣을 거냐, 이제 친권자, 양육권자 어떻게 할까 약간 복잡하긴 한데 네. 아이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 혼인신고 정말 안 하는 게 간단하군요. 너무 간단할 수가 있죠. 아.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네. 이제 이혼하면은 결국 따라오는 게 재산 분할 아닙니까? 위자료 재산 분할. 그렇죠.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부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혼도 재산 재산 분할이 분할 돼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네. 이혼하고 비슷하게 네. 보호를 받습니다. 네네. 어쨌든 부부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 주려고 싶은 사람은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러겠죠. 안 주기 주려고 싫어. 하죠. 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네. 아니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판사님 저 사실혼으로 10년 살았는데 지금 재산 20억 그동안 늘어났으니까 10억을 받고 싶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면은 주고 싶어요? 그냥 뭐 네, 그냥 사는 거였다. 그냥 사람 그렇게 네. 얘기해요. 우리 부부 아니에요. 네. 그건 뭡니까? 그냥 동거했습니다. 동거다. 동거면 재산 분할 하나도 안 줘도 되니까. 동거인은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됩니다. 단순 동거면. 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내가 열불 나겠죠. 네. 아니 우리 부부인데 무슨 동거야? 네. 증거 있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결혼식도 안 했다고 쳐봐요. 결혼식도 안 했으면 야. 증거 있어? 우리가 부부란 증거 네.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는 겁니다. 그러네요. 부부냐 단순 동거 연인이냐 이 차이점 때문에 10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 갈리는 거예요. 야 결혼식도 안 했는데 네. 혼인신고도 안 했다면은 그러면은 법원에서 뭘 인정해 그러니까 뭘 주냐. 보고 인정해 주겠냐고. 법원에서 절대로 사람 말만 믿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증거 내세요. 입증하세요. 입증이 안 되면은 10억 못 받고 그냥 쫓겨나야 됩니다. 이 카톡에 서로 여보 당신 불러도 아니 이건 연애 상대도 하잖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요? 호칭이 굉장히 아, 중요해요. 호칭 중요해요? 자, 일반적으로 연인 간에는 여보라고 안 하죠. 자기야 그러죠. 자기야. 아, 오빠, 요거- 누나 그러죠. 아, 그러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부 간에는 여보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오래 오시는 분들한테 증거 없어요. 그러면 오늘 가셔가지고 제가 녹음기 사드릴게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녹음하세요. 뭘 녹음합니까? 여보 식사하세요. 그거 한마디만 녹음하세요. 아, 여보 식사하세요. 여보라는 말 하나가 10억짜리 녹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럼 여보가 여보는 이제 중요하구나. 입증이 되는 거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네. 예전에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연상 여자였거든요. 연상 네, 여자인데 네, 네. 이 집안에서 다 반대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둘이서 몰래 그냥 혼인신고 했어요. 네. 혼인신고하고 살았는데 1년도 안 돼서 남자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어, 큰 재산을 남기고.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하면은 아내가 1.5배를 더 받거든요. 1.5 배요? 다른 이제 시댁 식구보다. 아, 그러니까 시댁 식구가 난리 난 거야. 우리도 모르게 혼인신고했는데 이 혼인 무효 소송을 했거든요. 네. 혼인 무효요? 네. 아, 우리도 모르게 혼인신고 몰래 한 거다. 네. 가짜다. 네네. 혼인 무효가 인정이 됐어. 혼인신고했는데. 어떻게요? 어떻게 제가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호칭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호칭을 여보라고 안 하고 누나라고 했으므로 이거는 혼인신고가 인정이 될 수 없다. 아, 그래요? 그만큼 호칭이 중요한 거예요. 법원이 보기에 누나라고 하면 누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혼인 인정할 수 없다. 그런 판결도 있어요. 굉장히 예외적인 판결이죠. 그래서 네.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야.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오늘 밤 가셔가지고 여보 식사하세요. 여보 잠잡시다 그런 거 꼭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앞으로 날 여보라고 불러라고 계속 강조를 한다면은 네. 뭔가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걸 네. 수도 있다. 네. 아, 그렇구나. 또 아, 이런 경우도 호칭이 있어요. 중요하군요. 이번 재혼했는데 네. 이 경우도 남자가 굉장히 재력가였어. 네. 근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산 거야. 네. 여자가 이제 혼인신고 해주세요. 근데 계속 안 해.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굉장히 재력가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내분이 그 사실혼 해소하면서 재산만을 받게 해준다. 아무 증거가 없어. 네. 뭐 이게 호칭 뭐 그것도 없었고 뭐 네. 결혼식도 아무 증거도 없어. 이거 어떡하지? 근데 변호사님 생각났어요. 뭐요? 우리 부부가 실버타운에 입소하려고요. 네. 실버타운 입소서에 거기에 부부라고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가져오세요. 그 입소서 딱 가져가 딱 인정했잖아. 그걸로요? 그 입소서 하나가 그 10억짜리라니까. 아, 부부라고 또 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뭔가 법원에서도 사실 다 알아요. 알겠죠. 알겠죠. 딱 네네. 보면 아는데 이게 네네. 아내를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음. 근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권리구제 받으려면 내 스스로 뭔가 똑똑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증거라도 좋으니까 뭐 증거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혼인 무효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혼인 무효, 혼인 취소가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혼인 취소는 뭐냐면 내가 속았다. 속았다. 속인 경우 많아. 요즘에 뭐 가짜 의사, 가짜 변호사 뭐 아니면 뭐 내가 돈 많다. 네. 부동산 채널이니까 내가 부동산 많다는 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렇죠, 뭐. 네. 네. 확인해야죠. 네. 말만 믿으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거 뭐 다 가짜 이럴 수가 있잖아. 속았다고 하는 경우 혼인 취소고요. 아, 혼인 무효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1도 없는데 혼인 신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네네네. 국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혼부부 또 뭐 그 특공 청약 뭐 특공 받고 받기 하려고. 위해서 진짜 모르는 사람하고 네네네. 가짜로 혼인 신고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혼인 무효 나중에 적발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혼인 무효고요. 네. 속았다고 하는 경우는 취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취소와 무효는 결국에 혼인한 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혼인 무효는 완전히 무효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혼인 취소는 기록에 다 남아요. 효과도 이혼하고 비슷하고요. 이건 결혼한 걸로 치는 거예요. 혼인 그렇죠. 취소는. 혼인 취소는. 예. 그러면 속아서 결혼한 것도 억울한데 어찌 보면은 어째도, 이제 예. 결혼한 기혼자가 된 거네요. 기혼자고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날 때도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나 사실 결혼했었어요. 야. 이거 속이고 만나면 또 본인이 또 혼인 취소에 또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또 그럼요. 그러네. 예. 참, 진짜 우리나라는 혼인 신고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네요. 네. 진짜 골치 아파지는구나.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사실혼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 방송에는 혼인 신고 안 하고 그냥 네. 신혼부부 이렇게 같이 사시면서 뭐 이렇게 돈 모아서 이렇게 집 사고 뭐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결국에 사실혼인데 네. 이 사실혼이라는 거를 아까 인정받는 거는 그러면 호칭하고 호칭. 부부라는 그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건지. 그렇죠. 이제 결혼했으면 결혼식 사진이 가장 좋고요. 결혼식 사진은 했으면- 인정되는 결혼식 거예요? 사진은 인정되죠. 결혼식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결혼식 하면 되죠. 네. 결혼식 안 하고 살 경우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네. 어찌 보면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나중에 그 재산 분할을 하거나 할 때 네. 이것도 사실혼이면 혼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나 그렇죠. 비슷한 거니까 재산분할도 받죠. 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결혼식을 했는데 네. 그냥 별거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죠. 사실혼의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뭘 네.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을 같이 해놔야 돼요.
주민등록 그냥 전입신고. 전입신고 같이 네. 해야 된다. 경매할 때 제가 이제 요즘에 네. 부동산 투자까지 많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입자. 네. 전입신고 언제 했느냐? 전입신고를 해야죠. 전입신고 먼저 돼 있으면 낙찰인 걸 또뜰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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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경매에서 가장 이 낙찰할 때 주의할 게 전입신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결혼할 때도 전입신고 주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특히 사실혼에서는 주소가 같이 돼 있어야지만 이거 동거로 인정되죠. 그리고 어떤 분은 별거를 더 주장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별거를 오래 했는데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돈 많이 달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네. 별거를 하는데 근데 주소는 같이 돼 있네. 그냥 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쉽지 않거든. 그것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별거를 입증하려고 해도 그러면 주소를 이제 전출을 시켜야겠죠. 아니면 뭐 본인이 고시원으로 나가든지 뭐 어떻게 네. 빼놔야 된다. 네. 그러면은 전입신고는 다른데 사실상 같이 살았다. 그럼 또 입증을 해야 돼. 그건 또 입증해야 돼요. 녹음 매일 해야 되고 카톡으로 오늘 몇 시에 들어옵니까? 식사하세요. 그거 하루 다 입증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유책주의라는 게 문제가 많죠. 부부를 그냥 아주 그냥 원수로 원수 만드는 만드니까.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사실혼을 유지만 하면은 어쨌든 그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거는 받을 수 그냥 있다. 입증이 혼인신고와 된다. 똑같이 그렇죠. 인정을 거의 해준다. 비슷하게. 단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럼 사실혼으로 하지 왜 귀찮게 혼인신고해? 나중에 상속에서는 완전히 이게 달라져요. 그 얘기 좀 혼인신고한 해주세요. 거라. 혼인신고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적인 배우자는 1.5배 더 가져요. 심지어 1.5배. 자녀보다도 1.5배 더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속을 제일 많이 가져가죠. 네. 단 하루만 살아도 1.5배 더 가져가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있었는데 네. 이 아들이 이제 대학교 때 벤처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오토바이 네. 교통사고로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 아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요. 와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똑똑한 아들이 죽었다고 너무 억울하다 막 우시면서 뭐 저는 너무 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이제 위로를 하면서 근데 이제 왜 오셨는지 궁금하잖아. 네. 이 장례식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더라.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아가씨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어머니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여자가 예능이네. 근데 소리를 딱 가졌더니 혼인관계 증명서 법적 배우자 부인 딱 돼 있는 거야. 깜짝 놀랐죠. 네. 사연을 들으니까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할까봐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몇 달을 만났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없을 때 이제 이 여자가 몰래 면회도 몰래 왔을 거 아닙니까? 몰래 왔는데 이 남자가 자기가 이제 오래 못 살 걸 안 거야. 네. 그래서 여자친구 손을 딱 잡더니 자기야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미안해. 네. 근데 나 자기 죽기 전에 자기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 뭐야? 우리 결혼하자. 혼인신고는 혼자 할 수가 있거든. 다른 사람이 동의만 하면 도장만 찍으면.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혼자 가서 혼인신고 한 거야. 아.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남자가 죽었어요. 네. 이런 스토리야. 자, 이 스토리에 네. 이 부인이 상속 받을 수 네. 있을까요?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된다는 거죠. 혼인신고. 야. 그만큼 혼인신고도 무서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특히 재력이 좀 많으면 혼인신고는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든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빨리 해야죠. 빨리. 부모님들은 혼인 무효를 막 혼인을 막 주장해도 뭐 아니 했는데. 뭐 성인들이 다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에 하긴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죠. 동의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구 동의만 이의만 성인 동의가 있으면. 자,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여자가 이제 1.5 이제 부모님이 또 이제 일을 받아요, 일시. 근데 만약에 이 여성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다 가져가죠. 아이랑 다 가져가는 거죠. 이게 순위가 이제 태아도 상속 순위가 있거든요. 자녀가 있으면 다 가져가고 자녀가 없으면 시부모님하고 나눠 갖고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와랑 이 부인이 다 가져가는 거죠. 부모님은 못 가져가는 거고. 그 아이가 있어야 가족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건가요? 아이가 일단 1순위, 상속은 제 1순위가 자녀. 네. 근데 2순위가 이제 부모. 3순위가 형제, 4순위가 사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순위가 있으면 1순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1순위가 없을 경우 그다음에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와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자녀가 있으면 결국 자녀와 배우자가 자녀가 다 받아가는데 어차피 옆에 이제 아내나 남편이 있기 때문에 네, 자녀가 1, 배우자가 1.5. 이쪽에 다 자녀가 없으면 가져가는구나. 부모님만 나눠간다. 이렇게 재미있는 사랑과 전쟁이 수가 있어요. 이게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진짜로.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에 혼인신고라는 거는 상속 때문에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사람이 죽지 않으면 네. 뭐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하면은 혼인신고를 안 해도 문제는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근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겠죠. 네. 뭐 아이 또 이제 학교 가고 그러면 또 혼인신고 안 하고 그렇죠. 뭐 약간 또 서류상 서류상에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이게 뭐냐. 부부가 돼야지 혜택이 있잖아. 신혼부부 네. 뭐라든지 네네, 그런 그런 혜택일 것들. 때 혼인신고 내야 되고. 그래서 혼인신고 사실 원칙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법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네, 혼인신고를 꺼려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상한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네. 또 저희 부동산 채널에서는 네.
또 이혼을 예. 일부러 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위장 이혼, 네. 특히 종부세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1주택자랑 또 다주택자는 또 많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이혼할 때는 네. 또 명의도 이렇게 뭐 조정도 좀 할 수 있고 네. 거기서 뭐 취득세가 발생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그냥 위장 이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위장 이혼이 실제로 많이들 하는지와 많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혜택이 있길래? 부부는 한 세대로 보거든. 네. 미소년자도 한 세대로 네, 보기 네,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2주택자가 되면 말한 대로 중과가 되고 네. 여러 가지 또 이제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주택 되면 피곤하시잖아요. 소위 말해서 골치 아프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우리 집을 이제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집이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있고 하나 더 사고 싶은데 1세대 1가구 2주택 되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이거다. 이혼하자. 이거다. 이혼하면 세대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남남이니까. 네. 그러면 남편이 원래 갖고 있던 거 하나, 새로 사는 거는 아내 명의로 하나. 아. 그러면 이제 뭐 세금도 중과가 안 되고, 네. 또 뭐 청약도 할 수가 있고 여러 네. 가지 또 뭐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네. 또 2주택자는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네. 하나만 되니까 또 뭐 네. 재건축, 재개발 그것도 입주권도 받고 네. 얼마나 좋으냐. 아하. 그럼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위장 이혼하신 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네. 부부는 네. 따로 살아도 한 세대로 보고 네, 뭐 그렇죠. 별거를 해도 한 세대잖아요. 당연하죠. 무조건. 네, 왜냐하면 주말 부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러기 부부도 있잖아. 기러기 부부. 그렇죠. 그 네. 기러기 부부 뭐 남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인데 네. 이혼하는 순간 남이 돼 버리니까. 위장 이혼을 하면 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적발이 당하거나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뭐 다 인정해주지는 않지 않을까요? 뭐 다 사실 적발은 쉽진 않겠죠. 그럴 수 그거 있겠죠. 뭐 국세청하고 뭐 검찰에서 이 사람들 부부냐 아니냐 네. 매일 감시할 수도 없고 네.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얘네들이 부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서로 사는 건 남인데. 네. 이제 언제 적발이 되냐면 이제 고가의 주택을 네. 좀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 아, 갑자기 이제 강남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토초구에 또 갑자기 하나 집을 사는데 집을 사기 직전에 이혼했다. 이혼을 했다. 어. 아, 좀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세청이 예의주시하겠죠. 이거 좀 이상하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뭐 감시를 한다는 말도 있고 안 하는 말도 있는데 사생활을 감시하진 않겠지만 네. 우연한 기회에 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제 보통은 뭐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네. 미행하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흑신서 같이 감시는 안 하는 그런 걸로 건 안 알고 있고 하지만 네. 진정을 보통 해요. 진정. 네. 아 그래요? 진정. 보통 보통 이제 뭐 배가 아프니까 뭐 사촌이 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중요하네요. 친구가 할 수도 있고 아. 아니면 이제 뭐 이웃이 할 수도 있고 네. 얘네들 사실은 부부 맞아요. 위장 이혼한 거예요. 강남에 집 살려고 한 겁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증거 자료가. 증거 가져와라고 사진 탁 찍는 거죠. 어떤 사진 찍을까요? 아니, 이혼한 부부가 다정하게 네. 반찬 끼고 뭐 네. 데이트한다든지 그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부부가 무슨 뭐 네. 식사는 할 수 있겠지만 한 집에서 같이 지낸다? 그거 이상하잖아. 위장 이혼을 할 정도면 사실 고액의 어떤 세금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그럼요. 예. 웬만하면 위장 이혼을 잘 안 하니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네. 반대로 위장 이혼을 하고 나면은 어떤 이득을 본 행위를 바로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집을 팔면서 그렇죠. 뭔가 양도세 하겠죠. 비과세를 받든지, 그렇죠. 집을 하나 또 사든지. 또 사든지. 그럴 때 이제 보통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수상하다.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 된다. 네, 조심해야 이겁니다. 되고. 그냥 항시 체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음. 어떤 건수 생기면은 뒤져서 들어올 수 있다. 얼마 전에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녀 네. 입학 그 설명회 그런 데 네.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전형이 많잖아. 네. 요즘에 뭐 네. 되게 복잡하대. 뭐 그렇죠. 무슨 뭐 농어촌 전형, 네. 무슨 뭐 국제 전형 뭐 너무 많아. 이거 네. 복잡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무슨 뭐 사회적 약자 뭐 배려 이런 네. 거에 그런 한부모 가정 이런 전형이 한부모 가정. 네. 한부모 가정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 되거든. 그래요? 물론 이혼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 네. 이혼해가지고 뭐 엄마랑 어렵게 산다. 네, 그러면 네. 그게 하나의 전형이 될 수가 있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야, 그래서 이거 설계하는 사람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서 이제 딱 나오는데 이제 막 엄마들이 왔을 거 아니야. 네. 엄마들이 막 농담으로 네. 야 우리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녀 명문대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러네요. 여러분들 이혼했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그리고 뭐 그거 적발되면 또 입학 취소도 될 수 그러겠죠, 있고 당연히. 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위장 이혼이라는 게 현실에 있긴 하지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도 그냥 위장하고 싶다 이제 부부가 보통 같이 오거든. 제가 딱 보면 알아요. 보통 이혼 소송하면 혼자 오죠. 네. 남편이 혼자 오거나 아니면 네. 남편이 여자랑 오면 이제 애인이야. 하긴 이혼 상담을 같이 오는 같이 거 오진 말이에요. 않잖아. 그러니까 이혼 애인이라고 말이 오든지. 안 근데 부부야. 네. 분명히 부부래. 그리고 사이가 또 좋아 보여. 돼. 위장 이혼 하러 왔구나. 이제 딱 보면 알죠. 네. 그래서 위장 이혼 뭐 이혼하려고 왔어요. 그러면 네. 도대체 왜 이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뭐 죽겠어요. 뭐 이혼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 해서 막 이제 설명을 해주고 뭐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정말로
이혼하려고 하면 그거 진짜 이혼하는 거다. 진짜 이혼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네. 왜냐하면 위장 이혼이 정말 이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약해서 일부러 이거를 건수 잡아서 네. 유책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 이혼했어. 네. 그럼 이제 의심 안 사기 위해서 따로 네. 살아. 네. 따로 사는데 이제 남자한테 이제 갑자기 예쁜 또 이제 또 여자친구가 다가와서 네. 오빠 있었을 수도 있고. 있었을 수도 있고. 있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아내도 속이고. 야. 오빠 이혼했잖아. 네. 이제 나랑 살아. 그러면 이제 남자가 또 이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 혹시나 위장이혼하면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뭐 하여튼 이혼하게 됐다 그러면 그것도 증거를 남겨야겠죠. 네, 하나 못 잊은 증거입니다. 아 이혼 계약서를 또 네, 적어놨고. 그리고 위장이혼 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그분 위장이혼 한다는 데 그래서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아끼는데요? 그랬더니 1억을 1억 아낄 수가 있습니다. 1억 큰 돈이죠. 근데 1억 원이 두 분의 그 결혼 가치보다 더 클까요?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가시더라고요. 이혼 안 하고 그냥. 하긴 얼마나 답답하시면 네, 그랬을까. 그래서 어쨌든 네. 제가 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1억 아끼는 것보다 네. 이혼해가지고 그 손실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꼭 돈 말고 다른 맞아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위장이혼 하지 마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네. 그 결혼할 때 무조건 나 집은 공동명의 반반해야 돼. 뭐 네. 이러는 부부들도 좀 그렇죠, 있거든요. 많이 있죠. 워낙에 뭐 세금 절세도 있지만 그냥 공동명의를 해놔야 내 재산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뭐 혹시나 뭐를 나중에 이혼할 때 네. 공동명의를 해놔야지 뭐 안전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요 공동명의가 실제로 이혼할 때 어떤 뭐 유의미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니까 부동산에서 최종적인 소유권 취득은 등기입니다, 여러분. 등기. 등기가 가장 중요하죠. 네. 등기가 넘어오면 이건 법적으로 내게 되는 거니까. 네네. 등기가 안 나오고 뭐 백날 이제 옛날에 명의신탁이라고 있었거든. 내가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 네네네.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를 해놓고 자명으로 실제로 내 하고. 거다. 네. 내 거 안 돼요 이제는. 그 이제는. 사람이 내 거라고 막 입 닦으면은 그 사람께 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등기가 정말 중요한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백날 남편이 이거 당신 거야 명의는 네. 내 거지만 내가 다 당신 다 줄 거야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 등기를 받으셔야 돼. 단 10%라도. 10%라도. 50%면 더 좋고. 받는 순간 그게 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부부 별산제라고 합니다. 네. 별산. 외국에는 공동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별산제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는 어떻게 돼?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사용, 수익, 처분은 소유권자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의자가 되면 남편 명의면 남편이 팔아도 아내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남편이 마음대로 대출받아도 아내가 건들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공동 명의로 하면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 갑고 을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을구에 건재당 있는 거잖아요. 네네. 공동 명의로 한 순간 내가 건재당권자가 되는 거 마찬가지야. 공동 명의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 재산을 받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받으세요.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명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스탑을 걸 수 있죠. 뭘 할 때, 내 동의 없으면 못해. 그렇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다. 가장 큰 권한이고 내가 법정의 소유권자가 되고 네. 긴급시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사망했다든지 이혼했을 경우에도 유리하세요. 이혼할 때요? 이혼할 때. 왜냐하면 이혼할 때는 사실 기여도에 따라 나누거든. 네. 이 부동산을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부동산 살 때 네.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집값이 이제 대출을 받고 하면은 이 대출금을 누가 갚았느냐. 그것도 기여도의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을 누가 샀느냐, 누가 투자를 권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부수적으로 연결되는데 네. 그때 만약에 이제 기여도가 이제 서로 막 서로 싸울 때가 있잖아요. 누가 기여도가 많다고 주장했을 때 명의자 같은 경우 법원에서도 부인 명의로 이분을 해줬다는 것은 부인에게 기여도를 50% 정도 인정한 거구나. 인정한 이런 거구나. 게 깔려 있어요. 아무래도. 네. 내가 최대한 많이 부동산 등기부에 공유 지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기여도라는 게 결국에 기여도. 또 어떤 그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재산 형성된 거를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예, 예. 그럼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으로 네. 결혼하기 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있었다. 1년 만에 네. 그냥 명의를 50% 해줬어요. 네. 그럼 그리고 바로 이혼을 해버리면 네.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는 너무 안 돼요. 욕심장이죠. 1년 했는데 10억짜리 집에 5억을 받아가면 그건 너무 그건 안 심하고. 되고. 적어도 이제 그건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하거든. 네. 결혼 전 재산이나 시부모님이나 뭐 처가부모님 해준 재산은 적어도 5년, 10년은 지나야지만 재산발 대상이 되고 그것도 이제 재산발 기여도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뭐한 1년, 2년 살다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그래도 1년 살아도 받는 게 좋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여도가 없는데. 어쨌든 명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명의를 내가. 가지는 사람이 협상의 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경매에서 낙찰자가 또 이제 딱 받았다. 세입자가 있어요. 그럼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뭐 명도도 해야 되고. 명도. 네. 명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도 명령도 있고 네. 법원에 그다음에 또 뭐 이사비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게 네네네. 있고 세입자가 버티고 나 못 나가. 음. 그러면 이거 사실 골치 아프거든요. 네네네. 마찬가지야. 아. 집도 명의정 나 명의 못 빼. 아내가 이분에 1년 살았는데 네. 반 줘. 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협상을 협상을 해야 되네. 했었구나. 이거 법원 재판하고 판결 받아 2년 3년 걸리고 저 아내가 나 이혼 못 해. 이혼 못 해. 나 유책 없어. 유책 없어. 어. 그러면 계속 살아야 되고. 야, 이혼해 줄 테니까 50조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협상을. 아. 그럼 이혼 도장 찍어줄게. 협상력이 생기는 등기 그거 내 앞으로 한 거 50%. 아이 그래 내가 봐줬다. 30% 봐줄게. 아. 이렇게 협상할 때 협상의 카드가 야, 그러면은 이 공동명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혼을 고려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받는 거네요. 사람은 굉장히 큰 메리트죠. 받는 사람. 그럼 반대로 주는 걸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 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 안 해줘야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명의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의를 만약에 못 가지고 있었다. 네. 아내 입장에서 남편도 마찬가지죠. 네. 집에서 버티세요. 안 나가요? 세입자가 버티듯이. 점유를 하고 그냥 안 나가 끝까지 난 못 나가. 아, 나 이혼하기도 싫은데 네. 이혼 소송 당했단 말이야. 안 네. 나가. 네. 그렇잖아요. 애도 네. 키워야 되는데 네. 그냥 빈번으로 나간다고 말이 되냐고. 아. 그리고 남편은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집이 한 지금 30억인데 네. 너 10년도 안 살고 뭐 한 5년 살았기 때문에 3억 준다? 물론 3억도 큰 돈이지만 네, 네. 남편이 갖고 있는 30억이 한 10%도 안 되는 거잖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애 둘 키워야 되네. 그래서 애 살 수 있게 작은 조그만 집이라도 마련해 줄 때까지 못 나가. 버티는 거예요. 아.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아. 명의는 옛날부터 알았는데 네. 아 집에서 버티는 사람이 유리하구나. 이게 이 조정을 좀, 많이 네. 해보니까. 하긴 그렇죠. 이게 네. 경매도 네. 안에서 버티기 시작하면 아 버티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이게 법원에서 소송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인도 이게. 명령이라는 물론 네. 제도가 있지만 이거 옛날에 네. 명도 소송하면 그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바로 세입자 뭐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음. 짐 같은 거 빼내면 큰일 나요. 법원 통해서 명도 소송해야 되거든. 이것도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아내라고 하면은 더 아내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조심스럽죠. 법원에서도 아내랑 애들이랑 있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야. 집에서 버티세요. 집 안에서 계속 계셔야 된다. 요것도 궁금합니다. 예물하고 혼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다 재산인데 네. 결혼하고 또 바로 이혼하는 분들도 네. 있으니까 네. 그러면 명의가 없는 재산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걸 나눠요? 네. 갖고 버티세요. 그것도. 아 이것도 오늘 몸에 팁 많이 차고 있어야 돼?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법원에서는 기록을 보고 봐요. 기록.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 네. 응? 금융재산은 통장, 거래 내역 다 있잖아요. 다 기록이 있어요. 네네. 기록이 있는 건 딱 되는데 귀금속, 다이아몬드 반지 기록 있어요? 애매하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집안에는 현금, 달러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이제 잘 나가는 이제 그 전문직이야, 전문직. 뭐 특정 직업이 아니라 네. 전문직 중에 하나인데 집안 금고가 있는데 금고 큰 금고에 막 그냥 현금, 달러, 금괴 이게 어마어마하게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와, 우리 남편 잘 나가고 돈 잘 버나 보다. 근데 이혼을 하게 됐어. 네. 이혼 소송에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제 사람이니까 돈 많겠지. 딱 보니까 재산 다 빼돌린 거야. 부동산 이거 뭐 다 빼돌렸어. 네. 와 아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 네. 배신감도 느끼고. 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근거 있는 걸 싹 가져왔어. 네. 싹 챙겼어. 그래서 이 변호사님 저 근거 있는 거 다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처벌받나요? 했더니 처벌은 안 됩니다. 부부간에 접촉이 안 부부니까. 되니까. 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거 앞으로 가져오면 안 되지만 네. 법적으로 처벌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이 동산 집에 있는 현금 이거는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예물 혼수도 내가 꼭 갖고 싶은 예물 있잖아요. 그럼 네. 먼저 가지세요 일단. 나중에 또 그 협상의 키가 될 수 있거든. 남자 시계여도 그냥 남자 시계여도 이거 무조건 내가 해준 건데. 내가 해준 해줬다.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 협상의 카드야. 남자가 이 시계 난 꼭 갖고 싶어. 그리고 시계 주고 다른 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점유를 하고 이게 소유를 하고 버티고 있어야지. 이게 또 합법적인 이 범위 내에서는 또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되니까 사실 뭐 집에서 버티는 거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 뭐 아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아내가 비상금을 계속 네. 예를 들어 모은 거야. 네. 소위 말하는 뭐 남편이 네. 준 돈에 네. 한 50%를 만약에 빼가지고 네. 계속 뭐 어떻게 다른 데 네. 통장을 만들든지 네. 현금을 막 한 거야.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인정을 못 받겠네요. 어렵잖아요. 예, 이것도 오늘 제가 팁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비상을 꼭 갖고 있으려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에 남는 순간 재산물한 대상이 돼서 반은 줘야 되니까. 그래요.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기록에 듣는 순간과 재산물 대상이 되는 거야. 무조건 반. 근데 계좌 없이 내가 갖고 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하게 상대방? 네, 그렇죠. 그 아까 그 기금성하고 똑같은 논리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 증거 자료가 남으면 하여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돼요. 있다. 네, 거의 모든 재산 다 돼요. 야, 그러면은 그건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다 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남편이 주식을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거야. 네. 근데 아내는 이제 속 터지니까 네. 주식 좀 그만해요. 네. 맨날 반대만 해. 네. 대박이 났네. 네. 어떻게 될까? 남자는 야 이거 다 내가 한 거 너 반대했잖아 못 줘. 네. 아내는 그래도 결혼 중에 생긴 거니까 나눠. 네.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애매한데요? 나눠야 돼요. 그래도 나눠야 돼요. 반대해도. 코인도 마찬가지야. 그래요? 코인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내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네. 그 비트코인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대박 났네요. 네. 그거를 막 해외로 빼돌리고 막 이렇게 막 뭐 현금화하고 막 금괴로 쉽지 바꾸고 않죠. 이러면은 예. 이제 증명은 그러면 이제 입증을 다 해야 돼요. 잘나는 사람이 해야 돼요. 뭐든지 재판은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이혼하고 싶어 이혼 사유 입증하듯이 재산이 있어요 입증하세요. 근데 부동산 너무 쉽죠. 네. 등기부 띄워보니까. 그렇죠. 뭐 주식도 너무 쉽죠. 코인 어떻게 입증할 거야? 애매하네요. 근데 아주 요즘에 쉬워졌죠. 4대 거래소만 지금 신고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옛날 중구난방 수십 개 이거 네네. 어디 있는지 알아? 지금은 거의 다 4대 거래소 안에 있어요. 아. 남편이 뭐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고 뭐 다 나와요. 그럼 그걸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인출을 해버렸네. 바이낸스 바이빗으로 인출해버렸네. 해외로 보내고. 해외 보내. 그러면 해외 거래소는 조회가 안 되거든. 우리나라의 재판 관할이 한국에만 미치지 조회가 안 돼요. 야, 그럼 코인 쪽으로도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겠네. 그러면 이제 출금 기록이 있으니까 출금 기록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되거든 논리적으로. 근데 이것도 하여튼 좀 코인은 복잡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부동산은 사실 이혼 소송하는 와중에 막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갈 수도 있고 특히 작년 재작년에는 막 1년에 10몇 %씩 네. 올라갔는데 그러면 처음 소송할 때 기준으로 그걸 나누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어떻게 시가로 나누는 건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재밌죠. 이 재판할 때 정말 제가 작년에 특히 작년에 말씀하신 주식 대로 코인 막 다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이제 제가 체감한 사건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부부가 이혼할 때 그냥 바로 이혼하는 게 별거부터 시작합니다. 별거부터.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10억짜리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별거를 한 3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10억이 12억이 됐네. 네. 그 아내가 나 이걸 받아야겠다 해서 이제 이혼 소송합니다. 이혼 소송할 때는 이제 한 14억 정도가 됐어. 야, 그 사이 또 올랐으니까. 계속 오르잖아. 네. 근데 이혼 소송이 이제 길어진다고 했잖아. 어렵고. 네. 이게 1년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가거든. 그러니까 1심이 이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가는데 그럼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 보통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KB 시세요. 네. KB 시세 아시죠? 네. KB 시세를 조회를 해요. 네. 재판 도중에. 네. 근데 원래는 법원에서는 변론 종결 당시 시가거든요. 재판 끝날 때 당시. 끝날 때. 근데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럼 재판 네. 끝날 때 바로 KB 시세 조회하면 또 시세가 이게 한참 바뀌니까. 걸리니까 보통은 재판 도중에 KB 시세를 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재판이 2년 정도 걸리면 한 1년 반 정도 의 시세 그때 조회를 했을 때 그 KB 시세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난 게 항소를 해. 그러면 14억짜리가 갑자기 16억이 돼. 항소 조심해야 되겠네요, 요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거든. 이제 그 원고의 입장에서는 돈 받는 네.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계속 재판을 끄는 거야. 계속 계속 오르거든. 야, 이게 이혼이 재테크에도 우선이 돼. 중요한 그런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5억 받을 사람이 네. 나중에 20억 되면 그 10억 받는 거야. 2배를 더 받는 거야. 재판 오래 끌면. 서울 아파트 막 2배 된 것도 있으니까. 2배 된 것도 있으니까. 와. 더군다나 이게 중간에 재건축 재개발됐다. 그러면 이게 뭐 2배 3배 되잖아요. 네. 그럼 막 3배 기준으로 하거든. 오는 거 기준으로. 그러니까 준호사 입장에서 우리 의뢰인 남편이 빨리 이혼하세요. 빨리 준호사 다 주세요.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갑자기 막 항소하면서 소송을 질질 끌어. 준호사 입장에서 빨리 줘야 되고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시간 끌고. 야, 그렇군요. 그리고 옛날에 조정할 때는 받는 사람이 빨리 돈으로 주세요 그랬거든. 네. 요즘에는 집으로 달라고 그래. 다 집으로 달라고요. 집으로 달라고 그래. 시대 바뀌었어요. 코인으로 달라고 했다가 이제 큰일 나니까. 큰일 났죠. 이럴 예. 거. 절대 코인이나 주식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럼 저기 빚은요? 대출도 있잖아요, 보통. 대출 대출 같은 건 어떻게 정리해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인데 대출이 5억 정도 있다. 그러면 이 집은 10억짜리 집이 아니라 5억짜리 집인 거예요. 그럼 5억에서 절반이니까 2억 5천씩 나누는 거죠. 그럼 빚도 반반씩 나눠요? 빚도 원칙적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쉽죠. 집이 10억이고 대출은 대출 빼고 나머지 순재산을 나누면 되니까. 근데 네네. 집이 10억인데 빚이 15억이네. 네. 자산보다 빚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네. 5억의 빚은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그것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5억을 나누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 네. 왜냐하면 은행이나 뭐 대부업체에서 그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네네네. 원래 있는 사람한테 해주고 그런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이 빚을 어디다 썼는지 이것도 복잡해서 옛날에는 빚은 그 명의자, 채무자가 그냥 떠안게 돼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채무는 자기 명의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할 때.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떠나야 되니까. 재산은 공동명의, 채무는 재산은 내 거, 딴 사람한테. 채무는 네 거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이 아내가 공무원인데 네. 공무원들이 신용이 좋잖아. 아. 남편은 사업을 하고. 그러네요. 네. 사업장이 필요해가지고 아내한테 당신은 신용 좋으니까 당신 명의로 좀 신용 대출 좀 받아줘.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준 거야. 아이고. 정말 착한 아내죠. 네네. 근데 남편이 이걸 사업을 하다가 또 역시 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빚이 더 많아졌어. 네. 부부가 싸움이 커져서 이혼하게 됐어. 네. 자 이때 남편이 아내 당신 명의는 당신이 갚아 난 몰라. 이렇게 그냥 나 몰라 한 거야. 그 아내가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소송을 했거든. 네. 아 이거 너무 억울하다. 네네. 이거는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이 빚은 남편이 떠나야 된다. 그 재판에서 남편이 이겼어요.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야. 그래서 빚이 어디다 썼느냐. 상대방이 썼으면 그 사람도 또 안 알아.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한 것도 너가 동의해서 한 거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입증해야 되고 또 복잡하니까 하여튼 가급적이면 채무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네. 절대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안 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아 뭐가 있습니까? 첫째 부동산, 둘째 채무. 채무도 다른 사람 채무를 내가 떠안으면 안 되니까 뭐 그 사람 하고. 네. 그다음에 비슷한 게 이 바지 사장도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업자 명의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지면 안 돼요. 세금이나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네. 자동차도 다른 사람 꼭 빌려주면은 그 사람 책임지면 명의자가 책임지는 거야. 그렇죠, 빌려주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카드도 빌려주면 그 사람이 쓴 거 다 내가 책임져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아까 네. 얘기하신 것 중에 그 별거를 한 1, 2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별거 하면은 거의 또 이혼 준비를 또 미리미리 많이 할 것 하시죠. 같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재산을 막 빼돌리거나 그렇죠. 막 명의를 막 바꾸거나 막 이렇게 팔아서 막 금으로 바꾸고 막 뭐 네. 코인 바꾸고 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게 많죠. 이혼을 뭔가 대비해야 되는 분 네. 입장에서 뭔가 남편이든 아내든 네. 재산을 막 빼돌릴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나한테 막 안 주려고 할 것 같다. 이럴 때 뭔가 사전에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이혼 재판이 얼마나 어렵다고 했어요. 그거 다 입증해가지고 또 네. 뭐 1년, 2년 걸려가지고 그 2년 지나가지고 겨우겨우 판결 받았어. 네. 아 남편 20억 재산인데 이제 재산보다 50% 받아 10억 판결을 딱 받았어. 네. 남편한테 판결을 딱 갖고 아 당신 이제 내가 2년 동안 소송해가지고 10억 판결 나왔으니까 10억 줘. 남편이 뭐라 그러냐? 29만 원밖에 없어. 아 그럴 수 있죠. 나 내 명의로 29만 원밖에 네. 없어. 29만 원 가져가. 어떡할 겁니까? 판결문에 10억 써 있어. 네. 이거 그냥 종이에요. 10억 10억. 뭐 어쩌라고? 네.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재산이 없는데. 없는데. 나 없다니까. 그 많은 재산 없어. 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찾아야 돼 내가. 찾아서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요. 이미 다 비트코인에서 해외로 빼들었는데 어떻게 찾아? 네네네. 그럼 못 받는 거야. 네. 그래서 재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판을 묶어두는 거예요. 네. 그걸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네. 가압류 그 부동산 등기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딱 돼 있으면 그거 누가 사요? 안 사죠. 안 사죠. 대출해줘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을 딱 묶어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 그럼 이거는 이혼의 선전포고네요. 그렇죠. 선전포고고 법원에서도 이거는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뭐 증거가 조금 부족해도. 아 그래요. 우선은.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이제 법원에 원망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안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은 좀 까다로워. 가압류는 이제 좀 쉽게 해주거든. 그래서 가압류 더 빨리 좀 거셔가지고 이게 또 협상 수단이 될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소송까지 안 네. 돼도 딱 부동산 딱 묶여버리면 네. 이게 또 언제 묶이냐면 남편이 이 부동산을 팔기 직전에 또 가압류하거든. 남편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빨리 그렇죠, 팔아야 그렇죠. 되는데 아니면 세입자 드려야 되는데 아내가 딱 가압류해버리면 꽉 막혀버리잖아. 가압류하면 뭐 전세도 못 맞추고 그러니까 어렵죠. 당신 해달라는 다 해줄게. 빨리 풀어줘. 이런 경우 있거든. 그러면 반대로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그냥 쉽게 받아줘요? 좀 쉽게 받아주는 이혼 편이에요. 준비를 하고 있다? 부부고 이혼할 거면 막 사실 안 받아줄 이유가 없거든요. 야, 그러면은 부동산도 가압류 걸고 뭐 통장도 걸고 뭐 걸 수 있는 거 다 걸어라. 근데 이제 부동산이 좋은 게 네. 이 부동산은 이제 가압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보증 증권으로 이제 가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뭐 통장 가압류는 그 현금 공탁을 해야 돼. 네. 예를 들어서 뭐 20에서 30%를 예를 들어 10억을 내가 통장 묶어 두려면 2, 4억을 2, 4억 법원에 걸어야 공탁해야 되니까. 되니까 물론 나중에 찾으시지만 네.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부동산 쪽으로. 부동산 와서 전세금도 가압류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전세금이나 가압류. 임대차 보증금도 가압류 네. 가능하죠. 그렇게 걸어 놓으면은 뭐 사실상 이혼이네요. 이제는 그렇죠. 전쟁이네. 네, 전쟁 어쩔 수 포고, 없네. 예. 네. 근데 그게 차라리 나중에 재산 다 빼돌리고 돈 없다라고 그렇죠. 할 그거보다 때 훨씬 좀 마음이 좀 편하죠. 아무래도 좀 낫다 그런 거군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뭐 이혼할 때 거의 뭐 전쟁처럼 막, 네. 막 전투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그렇죠.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제일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 어떤 그런 뭐 조언이나 어떤 이런 게 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제가 또 억울한 게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만 시키는 변호사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예, 여러분이 멀쩡한 부부가 제가 이혼하세요 그럼 이혼합니까? 안 안 하죠. 하죠. 네. 정말 이혼이 꼭 필요한 사람만 하고 또 이혼을 또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혼이 안 되게 또 도와드려요. 이혼을 기각시키거나 아니면 재결합하거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이혼할지 말지는 여러분 행복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우리 투자도 행복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아. 네. 난 근데 코인 맨날 떨어져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스트레스. 얼굴 파래지고 그냥 주식 맨날 팔아앉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식도 너무 많이 내릴 것 같다. 코인 내려. 손절이란 말 있잖아요. 손절. 저는 그래요. 이혼도 손절이 필요해요. 이혼은 손절이다. 왜냐면 이 사람하고 사면 너무 불행해. 네. 앞으로도 10년 이상 불행할 것 같아. 손절하세요. 손절해야만 내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행복해질 수 있거든. 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도 지금 너무 힘들지만 좀만 버티면 오를 것 같죠.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부동산도 지금은 좀 침체지만 그래도 이거는 오를 것 같아. 가지고 있으면 오를 것 같아. 이 사람도 뭐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원래 착한 사람이고. 어떻게 고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나 힘들 때 옆에 있었던 사람. 네. 그게 여러분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긴. 네, 같이 그렇죠. 어려웠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은 설령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으니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혼과 이 재테크의 어떤 이 투자 마인드가 이렇게 같을 네, 줄을 그렇죠.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건 다 비슷해요. 네. 이 결혼이라는 것도 결국에 어찌 보면 인생을 투자금으로 삼아서 그렇죠. 투자한 거기 내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투자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잠깐 흔들리지만 다시 또 반등할 수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치 투자 아닙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그렇죠. 좋은 회사, 네. 좋은 부동산은 잠깐 내려가도 언젠가 오른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정말로 좋은 사람이면 힘들어도 이 사람 같이 있으면 결국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좀 잘 판단해 보시고 참고 넘어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르게 손절해야 된다. 다른 손절. 결국 인생이란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잘 갖고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도 쌓고 부도 늘리는 결혼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대한민국 대표 결혼이자 이혼 멘토 이인철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인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